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가남 임상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 프론티어스 학술지에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 나온 제 기사인데요. 이 국제 학술지인 이 프론티어스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이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 발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남뿐만 아니라 이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처방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석되지 않은 자료인데 의료진들이 실제로 이제 환자 진료하면서 쌓여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적응증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들을 보면 간암 1차, 2차, 3차 치료제로 리보세란 담독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캄넬리주맘, 그다음에 이제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에다가 이제 영양 공급하는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암세포에. 이 부분에다가 항암제를 이제 세포독성 항암 물질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을 맞는 걸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단독이든지 병용을 해서 임상을 했는데요. 1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항암제에서 중요했던 이제 OS라든지 PFS가 16개월, 7개월 정도로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 이제 1차 치료제는 16개월 나왔고 2차 치료제는 17개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OS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기간 이제 1차에서 8.2개월 2차에서 7개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굉장히 높은 어떤 생존기간을 나왔기 때문에 간암에서는 지금 1차 치료제로 나와 있는 소라페닌 같은 경우에도 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라기보다는 이 OS 기간을 좀 늘려주는 어떤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이 간암의 어떤 근원적인 치료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발표되는 9월 달에 풀데이터가 나오는 이 캄넬리주맘과의 병용 리보세라님 간암 관련되는 3차 데이터 2차 지표까지 포함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암 이제 3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3상 유효성 지표가 이 OS, PFF를 모두 이제 충족했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발표했던 기대감들이 여전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 주가가 2주 사이에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86% 장중 고가까지 올라갔거든요. 2019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에스모 학회 이후에 공매도 스키지가 나오면서 장중 포함해 가지고 이 HLB가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정도까지 했던 어떤 전력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5월달 초에 이제 3조 후반대에 HLB 시가총액이 19일 기준으로 이제 5조 중반 정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코스닥에서 한 8위 정도 하다가 이제 상위권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셀테론 헬스케어가 이제 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어떤 모멘텀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계속 이제 시장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5회 또 나왔던 기사가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은 삼상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하나 좀 성공을 해서 결과를 낸다고 하면 남아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 R&D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부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HLB는 그동안에 M&A라든지 인디케이션 확장을 끊임없이 해왔던 어떤 가구가 최근에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어떤 이제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님의 어떤 약물 특허가 실질적으로 2034년이다. 그래서 향후에 남았던 어떤 기간 동안의 어떤 상용화의 어떤 속도를 굉장히 좀 내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라페닌과 이제 대조하는 어떤 형식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암은 전체 이제 5년 평균 생존율이 70%인 암에 비해서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제 개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암에 관해서 뭔가가 이제 시도되었을 때 국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간암의 어떤 데이터들이 좋았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반영하는 부분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이 간암 3상 1차 데이터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최종적으로 이어질 때 상당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시장 규모도 한 7, 8조대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HLB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NRDO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입을 한 거죠. 2004년에 이 폴첸이 어드벤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을 2007년도에 이제 중국 판권 말고 엘레버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간에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완료되어 있던 위암 3, 4차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선양나무상 1차 치료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병용으로 진행되는 1차 치료제 3상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주목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고 이 외에도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디케이션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캄넬리주만과의 병용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글로벌 어떤 삼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어떤 가능성이 있죠. 진양군 회장도 자 이런 부분에서 5년마다 최소 뭐 한 5개 정도의 어떤 항암제 출시를 예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가능성의 어떤 결과 여부가 상당히 뭐 기초가 주목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바이엘의 넥사바 이후에 10년 넘게 이 간암 치료제 후속적으로 이제 승인 받았던 게 없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병용으로 로슈의 이제 티센크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병용요법이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들었는데 이번 이제 지금 캄넬리주맘과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조합은 같은 이제 표적 항암제와 이 명액 항암제인데요. 이제 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올해 미국에서 캔서 문샷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HLB 자외선 이뮤노믹에서 진행하는 예후가 안 좋은 이제 교모세포종 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음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도 패스트트랙으로 NDA 신청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상이 완료된다. 그리고 이제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티 쪽에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카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초의 카티인 킴리아 연구팀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렇다면 이제 HLB는 항암제에서 이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독성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뭐 카티 치료제 이런 어떤 전 어떤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제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이제 HLB가 이제 구성하고 하려고 하는 바이오 생태계인 HBS죠. 이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이제 결과를 내느냐가 주가 측면과 장기적인 어떤 리레이팅의 중요한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어제 오늘 공매도 코스닥에서 1위였죠. 어제도 한 24만 주, 오늘도 한 26만 주 공매도가 나와서 전체 매매 관여율에서는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5월 11일 이제 7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공매도가 한 500만 주 중반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0만 정도가 이제 잔고가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숏 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나타나느냐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차트로 보면 지금 대형에서 이제 투자 전력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5만 원대의 어떤 안착들과 시도를 할 것이다 했는데 어제 5만 원에 넘어갔고 오늘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49,500원이고요. 시간이 한 300원 정도 빠져서 49,2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5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5만원 간주로 보면 향후에 5일, 그러니까 오늘 포함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5만원대의 어떤 안착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의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개인들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공매도 관여율은 5%로 조금 늘어난다. 그래서 공매도도 계속 이제 주가의 어떤 치열한 어떤 부분들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5만원대의 어떤 안착 여부가 진행이 되면 다음 라인이 이제 한 57,000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5만원 라인이 이제 안착이 안 되면 중요 라인이 47,000원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47,000원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돌파가 나왔던 지점의 어떤 4만원 라인이 밑라인인데요. 그래서 한 47,000원 라인이 이제 종가상으로 유지되면서 이제 5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어떤 차트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아스코 관련되는 선양 남성향 관련되는 이제 업스트릭 이제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 어떤 모멘텀도 있고요. 이제 HLB는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뭐 위암 관련되는 부분, 간암, 선양 남성암,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관련되는 어떤 뭐 기사도 한번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스키즈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얼마만큼 주가 측면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루었던 작년의 어떤 고점들 7만원 언저리 이 가격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라인에서 이 러닝 컬렉션 형태로 5만원 언저리에서 조정을 완료를 하고 이제 추가 좀 수급이 붙으면 추가적인 어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가상으로 5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좀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 밑단에 47,000원을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유지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를 가장 많이 좀 관철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존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일단 HLB 관련주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HLB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문의가 오시는데요. 자, 무료 카톡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 코드 희망한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